슈퍼맨은 그 역사와 넘사벽인지도 상징성으로 인해 먼치킨스런 캐릭터가 등장하면 슈퍼맨 이겨 못 이겨 같은 일종의 기준이 되는 최강 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오공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오늘 어퍼컬처에서는 북두신권의 켄시로를 등판시켜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슈퍼맨이 훨씬 더 강합니다. 켄시로는 달 파괴가 가능한 무천도사보다 아래 등급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오늘의 주제는 북두신권으로 슈퍼맨을 잡을 수 있다입니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먼저 켄시로는 크립토나이트를 쓰지 않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대신 슈퍼맨은 원거리에서 켄시로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슈퍼맨은 DC 확장 유니버스, 실버, 브론즈, 노멀, 골든 에이지 등 다양합니다만 주로 뉴 5일을 기준 삼았습니다. 팬티가 사라지고 터틀넥이 특징이죠. 스트렝스. 슈퍼맨은 지구 질량 59회톤으로 5일간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켄시로가 아무리 사기적인 근력을 가졌다 해도 비교 불가입니다. 방어력. 헬스폰트라는 빌런이 염력으로 날린 바위에 슈퍼맨이 나가떨어지는 묘사가 있습니다. 저 정도 바위 크기는 대략 100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량을 달아보니 104톤이 날아간다. 승용차 100대가 넘는 무게다. 바위의 이동 속도는 알 수 없어 슈퍼맨이 받은 충격량은 알 수 없지만 켄시로라면 어떨까요? 네, 투기로 바위를 들어올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헬스폰트와 마찬가지로 슈퍼맨을 날릴 수 있습니다. 슈퍼맨은 끄떡 없겠지만 켄시로의 방어력 역시 덜덜하죠? 몸으로 빌딩 가르기. 어쨌든 켄시로는 분노하면 내구력이 엄청 강력해집니다만 크립토니안의 신체는 티타늄보다 강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신성으로 변하는 별 속에서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강한 충격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고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스피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광속의 비행 능력. 그러나 6탄전은 초고속, 광속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데스스트로크에게 비행을 통한 차징을 하지만 쉽게 맡기고 반격당하죠. 스피드가 느린 편인 매머드의 펀치를 허용하고 기습을 예측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트맨이 뒤를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줘도 얻어맞습니다. 슈퍼맨의 이동 스피드와 전투 스피드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슈퍼맨이어도 자신의 최대 이동 속도에 다다르기 위해선 가속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행 스피드와 특수 능력은 충분히 교전 공간이 확보된 장거리 전투에서 빛을 발하겠지만 도시 안에선 일반인들이 휘말릴 수 있어 슈퍼맨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Get inside. It's not safe. 근접 격투.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격투 훈련을 받은 켄시로에 비해 클라크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농장 소년이었죠. 힘을 표출하기보다는 감춰야 했던 클라크가 격투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엄마가 화들짝 놀라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야구는 좋아하지만 자신보다 파워가 부족한 적들과 6탄전을 벌일 때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수의 적들에게 쉽게 둘러싸이는 묘사를 보면 근접시 대처 요령이 없어 보입니다. 켄시로라면 선풍각 한 방이면 끝. 아니 애초에 잡졸들은 켄시로의 뒤를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장면은 슈퍼맨이 먼저 원더우먼의 뒤를 잡았음에도 깨집니다. 근자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인 배트맨에게도 펀치를 허용하고 말이죠. 와일드캣 배트맨에게 무술을 배우긴 하는데 배트맨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보면 순수 격투 센스는 배트맨보다 아래인 것이 확실하죠. 배트맨은 당연 켄시로보다 아래죠. 꼬마 시절에 목숨을 건 남두의 권법가와의 대결에서 9명까지 승리할 정도니 격투 능력은 켄시로 압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펀치 스피드. 슈퍼맨의 펀치 스피드 역시 당연 초인이기에 일반인보다야 빠르겠지만 미국 액션물의 특징인지 묘사를 보면 마하급은커녕 프로 격투가 수준으로 보입니다. 펀치로 적을 타격하는 요령도 없어 충격 에너지가 다 분산되죠. 켄시로는 비공을 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펀치를 날려 적의 신체를 조각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로 공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초근접에서조차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적의 공격을 회피하죠. 또 효우가 한순간에 1000번의 찌르기를 하는데 켄시로는 단순 회피도 아니고 모두 무효화시킵니다. 펀치를 지르는 것보다 일일이 적의 공격을 인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더 고수라 볼 수 있죠. 이론상 마음만 먹으면 마하 300의 펀치 스피드가 가능합니다. 펀치 스피드는 켄시로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펀치라면 슈퍼맨에겐 마사지 시원하게 받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펀치 하나하나가 비공 찌르기라면 고향 행성인 크립톤에서는 보통 사람과 같은 힘을 가지지만 지구에선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의 차이인데 우리 노란 태양이 크립토니안에겐 무궁한 힘의 원천입니다. 덕분에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스레이, 히트비전, 슈퍼브레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따지면 노력 없이 얻은 능력이라 노력형 지구 초인 입장에서는 참 허망하죠. 크립토나이트가 슈퍼맨에게 위협적인 이유가 붉은 태양의 방사능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만일 둘의 대결 공간이 붉은 태양 아래 크립톤 행성과 유사하다면 평범한 인간이 된 클락을 상대로 켄시로 압승 예상합니다. 지구와 중력 차이가 있다지만 켄시로 정도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무엇보다 방사능에 강한 캐릭터 아닙니까? 하지만 붉은 태양 역시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개념이니 스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슈퍼맨에겐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마법입니다. 마법 속성의 캐릭터와 공격에 유난히 약해 보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배트맨은 나름 잘 대응하는데 슈퍼맨은 늑대 인간에게 어쩔 줄 몰라죠. 켄시로는 마법 못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동양의 기 개념이 일종의 마법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육을 통한 외적인 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인터널 에너지, 딱 내공이 떠오르죠. 자연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스펙트럼의 파장으로 소개하며 라이프 포스라 부릅니다. 참고로 슈퍼맨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를 감지하는 능력은 베지터처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없습니다.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 도시 아래의 거대한 기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는 지구의 경맥을 따라 흐른다는데 통수를 기를 통합하는 기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슈퍼맨은 태양 그 자체이기에 당연히 지구 에너지를 싫어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루터도 알고 있지. 그의 사이언스 스피어는 당신의 힘과는 반대되는 힘을 모으기 위해 고안되었어. 이 시리즈의 작가에 의하면 기는 DC 유니버스의 모든 지구 마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기는 정확히 태양력에 반대되는 힘이며 슈퍼맨은 기에 취약합니다. 손오공과 슈퍼맨을 비교할 때 역시 언급되는 부분인데 같은 외계인의 아기 때 지구에 도착했지만 손오공은 기를 활용하는 무술가로 성장, 슈퍼맨은 태생 자체가 기를 사용할 수 없는 외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가 마법의 개념과 다르고 붉은 태양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 비공 찌르기가 슈퍼맨에게 통할까 알아보겠습니다. 월드 오브 뉴 크립톤을 보면 슈퍼맨이 같은 크립토니안에게 급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사를 보면 배트맨에게 배운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급소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 슈퍼맨이 망가진 장난감 로봇처럼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데 파우라에게 허벅지에 비공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크립톤 행성에도 고유 무술이 있는데 크립토니안 가라데로 묘사하는 무술이 있습니다. 로이스 레인 역시 이 무술을 익힌 바 있죠. 또 파우라가 쓰는 호루카누라고 비공을 찌르는 무술이 있습니다. 파우라는 이 무술의 고수로 슈퍼맨을 가지고 놉니다. 크립토니안에게도 비공이 있고 제대로 공격하면 슈퍼맨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네, 생리학적으로 지구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슈퍼맨의 비공 위치가 지구인과 똑같거나 매우 비슷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만약 비공의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켄시로에겐 상관없습니다. 이미 작중에서 돌연변이에게 비공을 찌르고 한마디 했죠.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또 비공을 찌르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배트맨 펀치에도 반응하는 슈퍼맨의 몸이면 뭐.
또 켄시로는 수영심으로 적의 기술 오이를 한번 보기만 해도 똑같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과 몇 차례 공방을 한다면 충분히 공략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슈퍼맨 대 켄시로는 해외 팬들도 오래전부터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은근히 많이 분석되었습니다. 내용의 상당 부분 참고가 된 사이트가 있음을 밝힙니다. 근접 상황 한정, 다소 편파적으로 켄시로 편을 들었는데요. 슈퍼맨은 접근전에서 주먹질만 하지 않습니다. 공격 범위와 위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히트 비전이 있죠. 아무리 켄시로라도 강철 덩어리를 증발시키는 히트 비전을 맞는다면 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트 비전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데 발사 전 눈이 붉게 빛나는 전조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첩한 캐릭터에겐 잘 통하지 않습니다. 켄시로 정도의 센스면 무난히 회피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조드의 몸에 히트 비전을 쏘지 않고 철골, H빔을 녹이는데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드가 히트 비전에 맞아도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H빔 공격이 위협적이라 녹였다는 점입니다. 켄시로라면 H빔이 휘어질 정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금강불개의 몸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즈 브레스는 위협적입니다. 히트 비전과 마찬가지로 발동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주변을 광범위하게 얼려버려서 켄시로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켄시로가 상성상 까다로운 상대임을 인정하고 타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프리즈 브레스와 히트 비전을 연사, 빈틈이 보일 때마다 엄청난 스피드로 켄시로의 뒤를 공략한다면 슈퍼맨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슈퍼맨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천재 이상의 지능과 사고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격투 스킬은 잘 늘지 않습니다. 최강이라는 자만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꼴사납게 어이쿠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파오라는 지구인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고 나이프를 꺼내듭니다. 전사에 대한 최고의 예의 아닙니까? 슈퍼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켄시로는 다른 의미로 적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무생물에도 최선을 다해 비공찌르기를 하죠. 켄시로한텐 강철 같은 피부를 가졌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일단 북두신권 자체가 어울리지 않게 암살권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예측은 필수라는 뜻입니다. 암살을 준비하는 묘사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자신의 기척을 숨기는 데 익숙하고 공격을 흘리는 묘사가 많습니다.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도 충분하지만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슈퍼맨 입장에선 켄시로와 일정 거리를 두고 공중전을 유도하거나 슈퍼브레스와 히트 비전을 난사해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기활용으로 공중전도 가능하죠. 북두신권에는 투기만으로 비공을 뚫어버리는 천파 활살과 북두강장파, 천장 분열 같은 장풍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기만으로 신체 지우기, 비공이 필요 없죠. 물론 투기만이라면 슈퍼맨에게 상처도 못 입히겠지만 비공을 노리는 투기라면 어떨까요? 켄시로는 비공을 찌르지 않더라도 투기 방출만으로도 도시 파괴급 강자입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마법 속성에 약하다. 즉 이 투기 공격에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승패는 슈퍼맨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적인 힐링 팩토로 인해 1차전에서 치명상을 입은 슈퍼맨이 겸손하게 재대결 후 승리할 것 같습니다. 1대1 무승부 후 암살권으로 켄시로가 몰래 공격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슈퍼맨이 당황하는 모습은 익숙한데 켄시로는 패배하는 순간조차 명대사를 날리고 퇴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